헌안설원 규원가 할게요. 페이지로는 145쪽이고 자 뒤에 147쪽에 작품 위에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추가로 드린 자료 참고로 같이 보셔도 돼요. 부족한 거는 그걸 같이 보세요. 자 아유 미안. 제목이 규원가 할 때 요 규는 규방을 뜻해요. 자 규방은 아녀자가 기거하는 곳이에요. 흔히 안채 할 때 그 안채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전통 한옥 가옥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큰 문, 소슬대문이라고 그래요. 자 옛날 집은 그냥 문 한 개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봤을 때 담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어서 여기가 문인 거예요. 그럼 밖에도 문이 있고 요렇게 안쪽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미닫이 문이. 그럼 요쪽으로 행랑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슴이라든가 유모라든가 등등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면 여러분 절에 가시면 절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왼쪽에 벽에 사천왕 이렇게 2개씩 있는데 절 잘 못 가봤을까요? 그 벽이 방인 거예요 사실은. 행랑채가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담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있어요. 요 바깥에 있는 게 사랑채예요. 여기가 이제 남자들이 사는 곳. 여기가 안채고 여기가 주방, 내방이래요. 밖에 이제 별채 같은 게 있고 그래요. 요런 구조를 알아야 우리 현대소설 3대 같은 거 읽을 때에도 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뒤쪽에도 있고 쪽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런 구조를 모르면 못 읽어. 요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요걸 소슬대문 그러고 남자들이 있는 곳 사랑채, 안쪽에 있는 걸 안채, 규방 이렇게 하고 요 규방은 아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규원가 할 때 규는 규방을 뜻해요. 원은 원망을 뜻해요. 규방 아녀자의 원망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강호가도를 주로 배웠을 때는 시우 듣고 있어야 돼. 자 강호가도 뭐였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성삼돌국도 강호가도인데 우리 그거 다음 주에 할게요.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강호가도라고 하고 처음 들어본 사람 그냥 듣고 들어가세요. 개념어 정리집에 다 있어요.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은 강호가도고 강호가도의 주된 정서는 강호한정. 외우셔야 돼요. 처음 배운 사람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플러스 안 써도 되는데 개념어책이 있긴 한데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를 감군은. 책에 따라서는 작품에 따라서는 역군은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감군은 늘 나오는 건 아니다. 만약에 감군은이 있으면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때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뭐의 세계? 풍류의 세계 그랬고요. 풍류는 뭐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뭐를 전제로 한다? 학문 수양을 전제로 한다.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이 풍류라고 그랬어요. 어려워도 자꾸 외우셔야 돼요. 또는 탈 속의 세계, 세속적 부귀공명을 벗어난 세계. 이게 자연이에요. 자 근데 자 이때 이런 작품에 님이 나타나면 님은 누구 주로? 임금. 그래서 여기는 원망의 정서가 있다고 하면 거의 99% 틀려요. 왜 99%라고 하냐면 작년 수능 특강에 양반이 쓴 글인데 임금을 원망하는 내용의 작품이 있었어요. 작품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100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일부 있을 수 있긴 해. 근데 여러분이 겪는 작품은 작품에 임금을 뜻하는 님이 나올 때는 되게 원망의 정서가 있다고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런데 그건 되게 남자가 지은 작품이야, 양반이 지은 작품이야. 근데 여자가 지었다. 여자가 지은 작품 중에 여러분이 배울 만한 건 강호가도로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작가가 여자다 그러면 일단 강호가도 아닌 걸로 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님이 나온다. 그럼 그 님은 임금이 아닌 거예요. 기생이 부르면 사모하는 사람, 양반이거나 이럴 수 있고요. 그냥 보통 아녀자가 불렀으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원망의 정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원망할 수 있지, 그죠? 요거는 주방 아녀자의 원망의 노래예요. 자, 화난설원이 굉장히 좀 뛰어난 여인치고 학문도 좀 뛰어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뒤에 작품이, 이 작품은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고독한 심정. 그럼 남편을 기다리는 그랬으니까 남편이 자신의 옆에 없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옳지, 대상의 부재. 써보세요. 자, 시적 상황 대상의 부재. 부재는 단순히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별의 내용으로 읽어라 라고 했어요. 여인의 고독한 심정을 노래한 주방 가사이다. 화자는 여성 화자인 거예요. 문체가 상당히 섬세해요. 주방 가사라서 이런 거를 그런 문체를 내간체라고 그래요. 안 나와 있네. 자, 문체. 내간은 주방의 어떤 편지 처럼 여성의 어떤 섬세함이 드러나는 말투. 오늘 시우야 열심히 좀 보자. 내간체예요. 화자는 남편의 뜻을 공경하고 따라했던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자, 원망의 정서 있어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은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활용하여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형상화하였고, 무슨 체? 이런 걸 내간체라고 해요. 문학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 나머지는 다 읽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가볼게요. 엊그제 이 양반이 이때 이거 쓸 때가 28인가 그렇대요. 정확하진 않긴 한데 이 정도면 젊어요, 늙었어요? 젊죠? 근데 사실을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요때면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줌마예요, 여학생들. 애가 한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2살이 시집가잖아요. 16, 17 그럼 애를 낳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32 되면 딸이 첫째가 16인 거예요. 28이면 12세 이렇게 하면 시집갈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진짜 할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조언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늙었다고 표현이 나오긴 나올 건데 진짜로 늙었다기보다는 어떤 자괴감? 뭐랄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자조하는 그런 표현을 보셔도 되겠어요. 가볼게요. 엊그제 젊었었는데 하마는 이미 이런 뜻이에요. 이미 어이타 늙었는가. 남편이 집은 가난한데 맨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선글라스 끼고 브링브링한 무슨 뭐랄까 좀 개목걸이 이렇게 하고 금반지 끼고 화려하게 옷처럼 하고 그 뭐라고 그러냐? 그 춤추러 다니는 뭐지? 클럽. 클럽에 가고 부킹하고 이 새끼가 맨날 그지라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자,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기생집 다녀 그랬던 모양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호탕하고 나쁘게 말하면 주색잡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벼슬길도 잘 열리지 않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젊은 여인들 찾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도 같아요. 자, 엊그제 젊었었는데 이미 어이타 늙었는가. 소년
보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을 뜻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생각해 보니 일러도 말해봐도 말해보아도 속절없구나, 되돌릴 수 없구나, 소용없구나. 말해봐야 뭐해, 이미 늙었는 것을. 늙어서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자,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서러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밑에 나올 이야기가 신산탄인 거지. 그러니까 서러운 말씀을 하려고 하니 목이 메이는구나. 부생 모육,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고 할 때, 자, 아버지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나요? 아버지가 낳았어요. 인정 못하겠죠? 엄마가 낳았는데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씨가 아버지 씨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부모님이 낳고 기르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신라면 할 때 신자죠? 이거 무슨 신자죠? 신라면? 매울 신자예요. 쓸 꽃자예요. 몹시 고생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신이 몹시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낳고 기르실 때, 나를 낳고 기르실 때 몹시 고생하면서 이 나의 몸을 길러낼 때에, 자,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학년은 자꾸 반복해서 익히셔야 돼요. 공우와 같은 배필까지는 못 빨아도, 공우 배필은 요즘으로 따지면 장관, 차관 이런 거예요. 공무원으로만 2급, 3급 이런 고급 공무원까지는 바라지 못하더라도 군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좋아할 호자, 구할 구자예요. 서로 좋아하고 따르기를 소원하셨을 텐데, 자, 뭐 남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학생 아버지, 뭐 아빠들하고 별로 사이 안 좋고 이럴 쯤 사춘기라 그럴 때도 있을 텐데, 아버지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노총각이지만 조카가 그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키우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2살밖에 안 된 딸을 놓고 놔두고 나중에 사위감이 아니고 사위될 놈이 오면 일단 밟고 견디면 소주 한잔 하면서 면접을 보겠다, 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이해가 돼요. 조카가 그렇게 이쁜데 딸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딸을 데려갈 남편감이라고 하면 뭐 부자도 좋겠지, 의사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그랬는데, 애새끼가 맨날 술집 다니면서 와가지고 내 딸을, 귀한 딸을, 이쁘게 키운 딸을 막 때리고 폭력 휘두르고 바람피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거보단 돈은 좀 많이 못 벌어도 우리 딸 위해주고, 그죠? 같이 잘 지내고 이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부모님 마음이지. 자, 부모님들이 높은 벼슬아치 배필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따르기를 소원하셨는데, 이해되시죠?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와 월화노인의 연분으로 지금 남편을 만난 거예요. 자,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 불교 용어죠. 요거는 의 원망스러운 업보와 월화노인, 도교 사상의 요거는 남녀 부부관계를 맺어준다고 하는 신선이에요. 월화노인이 맺어준 연분으로 장안의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번화한 도시의 유협, 놀러다니는 협객인데 좀 방탕한 사람인 거죠. 잘 놀러다니는 방탕한 사람인 경, 가벼울 경자예요. 행동이 가벼운 사람을 꿈처럼 만나서. 여기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헌안서는 되게 글도 잘 짓고 뛰어난 어떤 어떤 글솜씨 이런 것들도 있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근데 급에 비해서 남편은 좀 모르겠다.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맨날 클럽 놀러 다니고, 주막이죠. 주막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기생집. 돈도 없는데 맨날 찾아다니고 이랬던 거야. 그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이거 꿈은 긍정적 표현 아니에요. 판타스틱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그 젊은 시절에 이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열이 박빈 그러는데 안 쓸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열이
빙 엷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밟다라는 거고 여는 like 같을 여자 써서 와 같다. 그러면 언제 빠질지 모를 거 아니에요? 불안불안한 거지. 한자성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적은 거예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규원과 내신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마음 쓰기가 마치 살얼음 디디듯 조심스러웠구나. 걱정스러웠구나. 3528 겨우 지나서 자, 요거 한번 언급한 적 있었는데. 자, 단군 신화에서 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고전 시가에 3, 4, 5 이런 숫자가 잘 나와요. 요거는 불교와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무속과 관련된, 요거는 전통 사상과 연결된 건데 다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들이에요. 합치면 7, 합치면 9. 3을 3번 해도 9죠? 그죠? 3, 4, 5, 7, 9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을 뜻하는 숫자고요. 요렇게 곱하면 자, 3, 7일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37일 말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예요. 21일.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보면 3, 7일을 기하면 사람이 될 거다. 뭐 또는 아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면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3, 7일 만에 나와요. 21일. 요 100일이나 20일이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꼭 지나야 할 어떤 완성된 숫자, 통과, 의례 이런 숫자를 의미한다. 숫자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대체로 그런데 요건 그런 건 아니고 요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얘들아, 28 청춘 몇 살인지 알아요 혹시? 28 청춘 몇 살이에요? 16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28 청춘을 지났죠?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농담이에요. 자, 곱하시면 돼요. 3528 그러면 15세, 16세를 뜻해요. 가장 이쁠 때. 이게 시집갈 때인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20대 뭐 결혼 안 하고 이런 사람 많기 때문에 30대, 응? 40대 이런 정도도 뭐 자기들이 다 이쁘다고 하지만 자, 여러분 제일 이쁠 때죠 지금. 3528 이쁠 때를 겨우 지나고 천연의 여질. 천연은 타고난 고을여 바탕질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좀 빠른가요? 시간 내 혹시 못 끝낼까 좀 빨리 가고 있는데.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 일어나니 이 얼굴과 자, 얼굴은 마스크가 아니고 바디 형체로 보면 돼요. 이 얼굴과 이 태도를 가지고 100년 이때 100년도 100 years 아니에요. 40이면 죽어요. 28세면 할머니 맞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100년 100년 100 years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평생 살기를 약속했는데. 그렇지 뭐 결혼할 때는 한평생 같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기원하는 거지. 응? 남편 금방 죽고 이혼하고 이런 거 바라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얼굴과 이 태도를 가지고 한평생 잘 살기를 소망했는데 약속했는데 연광이 훌훌하고 자, 요거랑 밑줄 한번 쳐놓을게요. 세월이 훌쩍훌쩍 날아가듯이 가고 조물주가 하느님이에요. 조물주가 시기하는 것이 많아서 봄바람과 가을물이 배틀에 푹 지나듯 또 밑줄 칠게요.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북이 지나가듯 하는구나. 이런 거 잘 모르죠.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까? 배틀은 천자는 기계, 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를. 사진을 띄워볼까? 그 혹시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 여자 배우 중에 그 툼레이더인가? 이게 두꺼운 그 여자 배우 누구지? 어? 너무 많아? 원티드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그 배 짤 때, 천 짤 때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발을 탁 누르면 저 픽 날아가면서 날씨라고 해요. 시실이 하거든요. 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나가면서 줄을
엮어주는 거예요. 그럼 위로 탁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을 짜가는 거예요. 요게 한번 탁 누르면 핑 하고 지나가요. 요게 북 지나가듯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광이 훌훌하고 하고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북 지나듯 하다가 같은 뜻이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될까요? 봄바람과 가을물이 배틀에 북이 지나듯 빨리 지나갔다예요. 뭐 대유법 잡았네요. 그럼 얘도 대유법이지. 요거는 직유법. 설빈과 화안이는 어디 두고 면목가정 되고 이거 중요하다. 자, 눈과 같은 살적 빈자예요. 여기 옆에 귀밑머리를 뜻하기도 해요. 꽃과 같은 얼굴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우측에 정리돼 있어요. 저처럼 하셔도 되고요. 과거의 아름다웠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면목가증 눈이 얼굴이 가히 증오스럽게 되었구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대조했어요. 과거에 거 다르게 현재는 좀 나이가 든 거지. 응?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과거에는 되게 아름다웠던 모습이야. 지금은 늙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거와 현재의 탭이 잘 나온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예문이 있어. 자, 시집살이 노래해도 되긴 되는데 시집살이 노래해도 과거에는 그 손이 되게 고왔는데 지금은 빗자루처럼 되고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거는 뺄게요. 내 얼굴을 내가 보니 늙었다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듣고는 있는 거야. 자, 괸소냐 괴다 사랑하다고요. 내 얼굴을 내가 아는데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어. 자,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해보자. 무슨 법 불러주세요. 무슨 법? 왜 안 나와? 너무 여러 번 해서 안 나오냐? 서리법. 서리법 크게 봐서 뭐의 방식? 용어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음의 방식. 서리법이 나오면 뭐도 붙어 나온다? 영탄법도 붙어 나온다. 자, 이건 따로 해요. 괜히 헷갈리겠다. 자, 서리법도 되고 영탄법도 돼요. 자, 우리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학생들은 자, 여기다 잠깐 써볼까? 자, 선택지에 한 번쯤 제가 얘기했어요.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한 4, 5년, 5, 6년 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용어가. 자, 서리법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답을 요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내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의문의 형식 다시 또 옛날 말로 갔는데 의문의 형식 또는 물음의 형식을 써서 대상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게 수능에도 나왔고 그 수능에 나온 걸 수능 특강에 써먹거든. 요번 수능 특강에도 새로 나온 책 요런 구절 그대로 또 갖고 왔더라. 자, 야, 너 씨발 범인 아닌 거 맞아? 이거는 개인 찔렸구나. 너 범인 아닌 거 맞아? 확실해? 이거 의심 이해 아니에요. 이건 의심 받죠? 응? 상황에 따라서 의심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서리법은 의문을 제기한 이건 틀렸죠? 근데 의심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장 내용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하면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하는 바람에 독서를 조금 쉽게 내요. 지금 현재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 1,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열어봐야 돼요. 뚜껑 열어봐야 아는데 첫 번째 봐야 아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변별리가 없을까봐 문학을 조금 더 꼬아요. 어차피 선택지가 견문장이긴 한데 그 견문장을 한 번 더 집어넣어.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한 번 넣는 게 아니고 가는, 나는, 다는 이렇게 막 3번씩 꼬기도 해요. 그러면 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렇게 해서 난이도는 올리지 않았지만 판단하는 걸 여러 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빡빡하게. 그래서 판단을 빠르게 못하는 학생은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그냥 지울 수 있거든? 그럼 너무 쉽잖아. 근데 요것도 막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안 돼. 그래서 요거는 내용 봐야지. 이건 본문 확인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을 확인해야 돼. 대개는 틀려. 대개는. 근데 100%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여기서 용어는 물음의 방식 안에 서리법도 있고 진짜 의문문도 있다. 이렇게 됐죠? 스스로 참괴하니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는 거지. 자, 요거 안 써도 돼요. 수원 수구였어요. 누구 숫자를 쓰고 원망할 원자 탓할 구자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다 내 탓이지 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자괴감 그랬는데 자책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다. 자책이에요. 역시 서리법이에요. 자, 한번 빠르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이미 어이타 늙었는가.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보니 말해봤자 되돌릴 수가 없구나.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고 하니 뽁이 메이는구나. 자, 과거의 이력이에요. 부모님께서 낳고 기르실 때 몹시 고생하면서 이 나의 몸을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사윗감 남편감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덕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따르기를 소원하셨는데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와 월한 노인이 맺어준 연분으로 번화가에 놀러다니는 행동이 가벼운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그 당시 젊은 시절 마음 쓰기가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불안불안했구나. 15세 16세 겨우 지나면서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 일어나니 이 아름다운 고운 얼굴과 태도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고자 약속했는데 소원했는데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함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북이 지나가듯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두고 그 설빈 눈설자 살적빈자 여기 귀밑머리 이게 흰색이라고 하면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느다란 털 햇빛이 비쳐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응? 자, 백미 이런 것도 우리 좋은 작품을 뜻하지만 원래 미인의 아름다운 눈썹이에요. 자,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두고 생김새가 보기에도 증오스럽게 바뀌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은가 어떤가? 오늘은 좀 뭔가 침들이 없는데? 빠르진 않죠. 혹시 이거 여러 번 배운 건가요? 규어인가? 규어인가 배운 사람? 자, 그러면 근데 오늘 뭔가 왜 좀 집중을 잘 못하는 느낌이지? 자, 가도 되겠죠? 중간에 잠깐 한 5분 쉴게요. 자, 요거는 곱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곱하면 안 되고 서너 명씩 이런 뜻이에요. 3, 4, 5, 5 짝을 지어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서너 명씩 다닌다. 3, 3, 5 다니는 야유원. 서너 명씩 짝지어 다니는 야유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기생집. 예. 세 사람이 나담 말가. 자, 세 사람. 세모치. 잠깐. 이거를 뭘로 할까? 이따가 뒤에 그 장애물을 뜻하는 거 요거를 네모쳐서 그냥 네모치고 놔둘까? 그럼 요거 세모칠게요 그냥. 자, 세 사람 세모칠게요. 자, 화자 입장에서의 연적. 연적이 뭔지 알아 얘들아? 요즘 요런 말 잘 안 쓸까? 사랑의 적, 라이벌. 새 기생이 왔나? 새 기생 얼굴 보러 갔나? 이런 거예요. 자, 혹시나 어렵게 나는 학교는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자, 이거를 말이 좀 어렵다. 귀인오류 이러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보기 주고 낼 거예요. 원인을 다른 곳에 잘못 둔 것. 귀인오류예요. 진짜로 새 기생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새 기생 만나러 가나 하고 다른 곳에다가 원인을 잘못 짚거나 착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귀인오류 해서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고 요거를 내신으로 낸 적이 있고 거의 낼 일은 없어. 혹시나 한번 알아두시라고 한 거예요. 꼭 얘가 진짜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서너 명씩 짝지어 다니는 기생집에 새 기생이 나왔나? 꽃이 떨어지고 날이 저물 때. 자, 요거는 석양 무렵, 해질 무렵이잖아요. 그때는 집을 나간 짐승들도 집으로 들어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석양 무렵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그리고 해가 지는 때잖아요. 석양은 소멸 또는 하강 이런 이미지이고,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슬픈 분위기. 원래 해가 지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안 돌아오지. 그러니까 대낮에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밤이 되면 지금쯤은 돌아오려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그러면 더 애틋한 거지. 이해되죠? 꽃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게 나가서 백마를 타고 금채찍을 들고. 이 집 백마 없어요. 말이 있다는 건 꽤 부잣집인 거예요. 말은 군사용에 기본적으로 고급 양반들이나 있는 거예요. 높은 신분에. 자, 금채찍 이런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농담 삼아 뭐 선글라스 끼고 블링블링 옷 입고 장신구 두르고 이랬는데 그런 차림으로, 좋은 차림으로 그런 뜻이에요. 대유법이에요. 역시 미화법도 좋고 대유법도 돼요. 좋은 옷차림을 하고 어디가 머무는가. 는고 의문문이에요. 멀리 가 있는지 가까이 가 있는지 모르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서리법 영탄법이에요. 인연이 끊어져 있다 한들 생각, 여기 생각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없겠느냐. 아무리 폭력적인 남편이라도 뭐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하지. 근데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혼을 되게 막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싸우고 했다가도 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런 거죠. 자, 인연이 끊어져 있다 한들 그리움이야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라도 않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12때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30날이 치리하구나. 왜?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시호야, 보고 있는 거야? 너 뭐 보고 있는 건데? 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자. 자, 우리 저번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왜 하루가 12때예요? 24시간인데? 기억나요 이거?
십이지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든 사람 있으니까. 자, 그냥 상식을 듣고 가세요. 저녁 7시, 9시, 밤 11시, 새벽 1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럴 때 여기를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밤 12시를 우리 자정이라고 그러죠. 정각 자시 이런 뜻이에요. 자시, 축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는 거야. 12지죠? 각각 2시간씩이에요. 그래서 12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현대로 따지면 24시간. 즉 하루에 12때라고 하는 건 한나절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을 뜻해요. 온종일 24시간이에요. 하루가 길기도 길군. 왜 길게 느껴질까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수다를 떨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하굣길 금방이에요. 좋아하는 친구 떨면서 가면 더 가고 싶지. 금방 가잖아. 근데 혼자 가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응? 24시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지낸다. 그럼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거 같지. 근데 누워다 일어나도 옆에 없고 그리운 사람이 옆에 없고 계속 혼자야. 그러면 그게 길게 느껴지지. 지리하게 느껴지고. 응?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한 달 30일이 지리하게 느껴지는구나. 왜? 님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때문에. 근데 얘가 진짜 24시간 내내 님만 그리워하고 한 달 30일 내내 님만 그리워할까요? 요거 자 요런 거 12대 30날 자 요런 거 좋다. 이거 시름의 깊이를 수량으로 표현하면 그랬죠. 요런 걸 정감의 깊이 정서적 깊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습서나 내신 하실 때 선생님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자습 이렇게 나오니까 뭐 천리길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삼천리니까 천리길은 물리적 거리도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잘못된 거라고 보여요. 그냥 내신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3, 4, 5, 7, 9, 21, 100, 1000, 만, 억, 조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은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먼 이런 정도의 뜻이지 진짜 천리길 말리길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수량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고 이런 걸 정감의 깊이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감을 수치로 표현했다 요 말로 요즘은 나와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리하구나 옥창 여성이 기거하는 방에 난 창을 흔히 사창 또는 옥창 그래요. 사는 비단 사자예요. 창호지구 아니고 비단 얇은 비단으로 이렇게 만드나 봐요. 창문을. 자 옥창도 마찬가지. 그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성 화자 암시. 옥창 창에다 심진 않았겠지. 옥창 밖으로 매화가 보이는 거지.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지우야? 남편이 나간지? 자, 매화는 늦겨울 초봄에 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나 피고 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새끼가 남편 나간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이러면 요즘은 이혼 사유예요. 6개월만 나가면 이혼 사유예요. 응?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지. 응? 출가연이라 그래서 일단 시집 가면은 그 집에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자,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자, 여기서 조금 이따 질문할 거야. 잘 봐야 돼. 자,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졌는가? 한 몇 년이 지난 거야. 그 몇 년 지나가는 사이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눈이 섞어 내리고 살짝 발자국이 날 정도로 내린 눈을 자취눈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런 말 안 쓰지. 여러분은 요새 뭐야 이게 무슨 눈이야? 물 이렇게 습윤? 아니, 습설? 너네 아는 눈 이름 뭐 있어? 진눈깨비. 또 뭐 있어요?
한방눈, 또 쌀이눈, 쌀랑눈, 쌀이눈 뭐 이런 거. 요 정도는 쓰는 것 같아. 요즘 이제 습설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건 한자어고. 자, 근데 이거 내 작년에 좀 충격 받았는데 한방눈 그럼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한방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뭐 부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방눈은 대체로 긍정적이에요. 응? 바람 불지 않을 때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눈송이도 크고 뭐 이럴 때 이제 한방눈 그러거든요.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긍정적일 때 주로 써요. 자, 어쨌든 자 그런 자치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3월달 봄에 꽃 피고 버드나무가 오르는 물이 오르는 좋은 계절에 경치를 봐도 시름 없구나. 질문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름 없다. 원래 시름은 걱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걱정 없구나 이런 말이 안 돼도 이상하지. 자, 남편이 옆에 없어. 몇 년간 없었단 말이야. 그 없는 동안에 겨울이 차. 눈도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어.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 남편 생각 때문에 지리하게 느껴. 구준비도 구죽구죽 내리고 쓸쓸하고 외롭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름다운 경치가 걱정 없다? 말이 이상하죠? 요거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무 흥이 나지 않는구나 정도 하면 되겠어요. 감흥이 없다? 흥이 나지 않는구나예요. 자, 질문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시험 한번 판단해 보자. 남편이 나가고 몇 년 지났어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겨울도 지나갔고 봄도 지나갔고 가을도 지나갔고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한 줄 더 하고 해야 되겠다. 가을 달이 방에 들어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자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예요. 앞으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자, 겨울밤에 눈 내리고 여름에 구준비 내리고 3월달에 꽃 피고 버드나무 오라고 이럴 때에도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흥이 안 나요. 가을달이 방에 들고 귀뚜라미 울 때 님에 대한 그리움만 많구나. 다시 한번 좀 더 해석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질문이에요. 자, 이 부분 조야 이거 질문이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디를 묶어놓은 거야 이게 지금? 어디 뭐 묶어놓은 거야 이게 지금? 어디까지 묶인 거야? 여기까지인가? 응? 이건 여기고 앞에 어디 묶였냐? 여기까지 끊었구나. 대꾸법만 써놨네. 그러면 다시 묶을게요. 자, 여기부터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묶읍시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어요. 자, 질문이야. 질문하기 전에 한 정도 파볼까? 자, 얘들아, 화자가 있는 계절과 관련된 시어를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자가 있는 계절은 아니지만 다른 계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시어는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 안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언제 울어요? 가을에 울어요. 요거는 계절감도 되고 계절적 이미지라고 해도 돼요. 자, 실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앞에 지금 내가 문제 내려고 일부러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시우야. 자, 자치는 구준비, 삼춘하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계절적 이미지예요. 자, 요거 자 매화도 마찬가지야. 자취는
구준비, 화류 이런 거 다 계절적 이미지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뭐라고요? 화자가 있는 계절. 계절적 이미지는 그거를 포함해서 화자가 있는 계절이 아닌 것도 다 포함해서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야. 시호야. 그러면 시호야. 요거는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그 다음에 요거는 계절감이에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판단해. 기호야, 시호야, 판단해. 다시 판단하세요. 여기를 A라고 해놓고 자, 이렇게 묶어서도 되거든요. 윗글 A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이 나왔다고 칠게. 잠깐. 자, 책 없는 사람은 그냥 보세요. 얘들아, 우리 상충곡 했었죠? 상충곡 찾아가 보세요. 상충곡 찾아가 보세요. 어디냐? 상충곡 찾아가 보실래요? 몇 쪽에 있냐면 118쪽에 있네요. 여기 찾아볼래요? 찾았어요? 여기 자. 상충곡 할 때 상춘이 무슨 뜻이에요? 춘은 봄 경치. 상은 감상 완상이었어요. 그럼 계절적 배경 언제예요? 봄. 근데 여기 본사로 들어가는 부분 보세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오니 있어요. 요거 계절의 흐름을 드러낸다. 계절의 변화를 드러낸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상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치상이 전개된다 그러면 틀려요. 요 시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만이에요? 봄만인 거예요. 아까 몇 쪽이었죠? 145쪽으로 오세요. 응? 145쪽이? 145쪽. 그럼 다 질문이 이제 자, 빌드업 계속 많이 했어. 질문이야. 이 부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됐다. 왜 안 적어? 아니라서 안 적어? 맞아 틀려? 옳지. 자, 요거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알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거는 계절이 흘렀음, 시간이 흘렀음, 몇 년간 지난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겨울 다음에 여름이냐? 그 이듬해 여름이겠지. 그 이듬해 봄이겠지. 겨울, 여름, 봄 이렇게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자, 몇 년 흘렀다는 건 알 수 있어. 그러나 이 부분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됐다. 그럼 맞겠어요? 빌드업 이렇게 많이 했는데 판단 못하면 안 돼. 틀린 거야. 아니야. 계절은 언제예요? 현재 계절은 가을이에요. 과거에 이랬다고 그냥. 지금 내가 계절을 겪으면서 그걸 지나가면 그게 계절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랬다고. 그럼 그 뜻이에요. 응?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도 여러분 틀려요. 이거 잘 들린다. 응? 넘어갈게요. 이거 해가지고 계절의 흐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소재들은 다 외로움을 부각한다. 요거는 좋아. 좋은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했다 그러면 안 돼요. 가기 전에 이거 잠깐만 해보자. 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추는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자, 이렇게 묶어서 대꾸법. 우리 처음 듣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한 3번째 나온 것 같아요. 자, 대꾸법. 내가 다시 할 때 한번 외우세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 다른 말로 통사 구조.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통사 구조가 몇 번? 2번 또는 4번만
연속으로 나올 때에만 대꾸법. 3번은 5번은 뭐야? 그러면 아니지. 자, 3번 5번은 뭐라 그래? 통사 구조의 반복법이에요. 자, 대꾸법은 변화법이지만 반복법적 요소도 강조법적 요소도 있긴 한 거예요. 대꾸법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 변화를 준다, 탄력성을 준다. 요즘은 안 나와. 여러분은 운율을 형성한다. 플러스 반복 강조법적 요소도 있으니까 뭐도 있다? 의미를 강조한다도 돼요. 괜찮아. 개념어 지금 정집 다 있어. 자, 선생님이 제가요 그 고3 학생들 1등급 학생들 물어보잖아요. 1등급이라는 놈들이 시우야 너는 그래도 대답 잘하는 거야. 1등급 놈들이 비교, 비유, 유추를 구분을 못해요. 객관적 상감을 감정이입 몰라요. 알 것 같죠? 다 틀려요. 자, 감정이입은 누구의 정서를 이입해야만 감정이입이라고? 무조건 100% 화자예요. 자, 내신할 때에는 화자가 아닌 다른 인물의 정서를 이입했다고 해도 맞는 걸로 만약에 책에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외부 모의고사 수능 볼 때에는 반드시 누구야? 화자. 무조건에 이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화자예요. 응? 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잘 몰라요. 실제로는. 대꾸법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대꾸법 몰라서 문제 푸는데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수능자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수능에는 대꾸법이 대꾸법과 대조법이 동시에 쓰인 거 찾는 그런 선택지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밑에 부분에 2번 이렇게 연속되는 거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찾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 빼버리고 위쪽에 한 3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 문장이고 한 문장이야. 사실 3줄씩이야. 요렇게 묶으면 대꾸가 가능해. 요거를 찾아야 돼. 요 대조도 됐었어. 요거는 못 찾았을 것 같아. 아니 난이도 올리기 위해서 그 한 줄을 빼버렸으면 못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은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 요놈들 요거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요거를 문제를 살짝 바꿀까 순서를 바꾸거나 그러면 틀려요. 응? 자, 개념어는 자꾸 정리하시고 반복하시고 예문을 머릿속에 익히셔야 돼요. 응? 자, 요거 겨울밤 여름날 차고찬째 길고길제 자체는 구준비 컷거치고 무술이고 문장구 좀 비슷하죠? 그리고 2번이에요. 연속됐어요? 그러면 대꾸법이에요. 통사구제 반복돼야 안 돼요? 돼요. 대꾸법도 통사구제 반복돼요. 자, 넘어갈게요. 조금 오래 걸렸다. 자, 가을 달이 방에 들어오고 달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절 가을인 거예요. 자, 실솔 이거 가끔 나온다 얘들아. 한자어라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기 쉬운데 여기 요렇게 생긴 글자 있죠? 요렇게 생긴 글자 벌레 충자예요. 귀뚜라미예요. 자, 귀뚜라미 여러분 본 적 없죠? 있나? 가을이에요.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올 때에 자, 요것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이따 여기다 별표 칠게요. 여기다가 별표 치고 자, 뭐 물론 이것도 감정이입이긴 해요. 가을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기난숨 떨어지는 눈물. 그래 속절없이 왜냐면 이를 돌이킬 수가 없어. 내가 눈물 흘린다고 남편이 돌아오고 그러지 않아. 그리움, 헤아림, 생각 님에 대한 그리움만 많구나. 됐죠? 빠르게 한번 읽어줄까? 자, 서너 명씩 놀러 다니는 기생집에 새 기생이 나왔는가? 꽃피고 날이 저물 때 어디 나간지 알 수 없는데 좋은 옷차림을 하고 어디가 머무르는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니 남편의 소식을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인연이 끊어졌다 한들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라도 않으면 좋을 텐데
하루에 12때가 길기도 길게끔 한 달 30일이 지리하게 느껴지게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나는구나.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겨울밤 자고 잘 때에는 자취는 섞어내리고 외로움 쓸사람을 부각하는 거예요. 여름날 길고 길 때 쿠준비는 무슨 일인가? 3월달 봄에 꽃피고 버드나무 물오르는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흥이 나지 않는구나. 가을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그리움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끝을 내버릴까? 한 5분 쉴까요? 끊고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쉬고 나머지 다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말을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끊을게.